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잘 학습해 보셨나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오늘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갖는 물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익숙한 게 나오지 않나요? 요거 전부 선생님이 오늘 찍은 건데요. 요거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3학년 친구, 여기 우리 3학년 친구도 있고, 여기 다 3학년 친구들이거든요. 3학년 친구가 공을 튀기는 모습. 요거는 과학실에서 이제 바깥을 찍은 모습인데, 아마 이쪽 루트로 등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오늘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똑똑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전부 다 학교에서의 일상을 담아낸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는 요거 말고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체육실에서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급식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야구부 친구들은 저 운동장에서 야구 연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갖는 물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두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위치에너지란 무엇이었나요? 위치에너지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이 있을 때 기준면을 바닥이라고 했을 때 바닥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에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였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에 다니는 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크기를 정확하게 구하고 싶을 땐 공식을 활용하면 편한데요. 높은 곳에 있는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수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질량의 단위는 항상 킬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높이의 단위는 항상 미터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그램으로 나와 있으면 단위 변환해 주셔서 킬로그램으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높이가 미터가 아니라 뭐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미터 단위가 나오지 않았다면 단위를 항상 미터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질량 대신에 한국어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면 질량은 mass, 높이는 height를 사용해서 9.8 mass height, 9.8 mh라고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정의 자체가 기준면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준면에서 높이 떠 있다면 공중에 있는 물체는 모두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물체나 들고 왔을 때 이 물체가 공중으로 이렇게 떠 있다면 이 물체는 지금 리모컨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준면을 선생님 손으로 둘게요. 기준면을 선생님 손으로 뒀을 때 현재 이 물체는 떠 있지 않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지만 선생님이 손에서 놓는 순간 손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실 때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근데 조금 떨어지면서 높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손에 던진 직후 위치 에너지는 0이지만 점점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높이가 계속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도 비례하고 높이에도 비례하고요. 특히 높이에 비례하는 그런 값입니다. 높이 있을수록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물체는 모두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자, 그러면 떠다니는 새들은 위치 에너지를 갖겠죠. 하늘 높이 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 공을 던진다면 공중에서 떠오른 공도 위치 에너지를 갖겠죠. 자, 이번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마찬가지로 모든 운동하는 물체,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달리는 차가 있다든지, 혹은 날아가는 새가 있다든지, 뭐 어쨌거나 속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동하는, 아래로 이동하는,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값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에너지에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줄의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마찬가지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속력의 단위 마찬가지로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뭐 킬로그램 퍼 아워 뭐 이런 식이라면 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변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줄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사용한다면 질량 대신에 mass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하고 속력 대신에 velocity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해서 2분의 1 mass velocity의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식에 따르면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지고요. 더 빠른 속력으로 운동을 할수록 운동 에너지는 훨씬 더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리모컨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체는 선생님 손에서 놓은 순간부터 위치 에너지를 갖죠. 위치 에너지를 갖고 높이가 점점 높아지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던진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빠른 속력으로 위까지 도달했다가 아래로 쭉 내려왔으니까요. 이렇게 선생님 손에서 던진 요 리모컨은 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멈춰있는 상태에선 당연히 속력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지만 선생님이 던지게 되면 속력을 갖고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던진 물체는 위치 에너지도 갖고요. 운동 에너지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위치 에너지를 갖는지 운동 에너지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에 오실 텐데요. 학교에 오면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갖는 물체가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복도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조끼를 입은 친구 보이시나요? 조끼를 입고 혹은 그 뒤를 따라오는 이 파란 옷을 입은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까요? 위치 에너지를 가질까요? 네, 선생님 질문에 여러분들 꼭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지금 공중에 떠 있지 않죠? 공중에 떠 있지 않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력을 갖고 달려가네요. 속력을 갖고 달려가니까 운동 에너지는 가지죠. 이렇게 바닥에 붙은 채로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에너지만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친구는 위치 에너지는 갖지 않고 운동 에너지만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빗방울이 뚜둑뚜둑 떨어지고 있는데요. 빗방울 떨어지는 건 잘 안 보이는데 얘는 보이나요? 얘. 여기 보이세요? 여기 빗방울이 여기 맺혀 있다가 뚝 하고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빗방울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요? 네, 기준면적 바닥이라고 했을 때 이 물체는 바닥에서부터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가질 겁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위치 에너지는 계속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바닥보다는 높이 떠 있으니까요.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고요. 떨어질 때 빠르게 떨어지죠. 빠르다는 얘기는 속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속력을 갖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빗방울은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인 이런 물방울들은 현재 운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대신에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도 갖지만 운동 에너지도 갖는 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는 점점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죠. 하지만 떨어질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속력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똑 하고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점점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튀기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튀기고 있죠. 자, 이 튀겨지는 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튀겨진다고 하니까 되게 튀김 요리 같고 갑자기 배가 고픈데요. 이렇게 튀기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위치 에너지를 가질까요? 운동 에너지를 가질까요? 네. 지금 이 공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면서 떨어졌다가 바닥에 닿는 순간은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겠죠. 바닥에 닿았다가 다시 튀어 올라올 때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높이 떠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다가 바닥에 닿는 순간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요. 다시 튀어오르면서 위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운동 에너지는요? 네,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빠르게 튀기고 있으니까요. 이 공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빠른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떨어지는 중에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겨지는 공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동시에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이 요만큼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각각의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을까? 그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을까? 요걸 한번 고민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댐에 고여있는 물. 자, 이 댐에 고여있는 물에 위치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기준면은 댐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댐에 고여있는 물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투수가 던진 야구공, 날아가는 야구공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혹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둘 다 가지고 있을지 고민해보시고요. 돛담배를 움직이는 동기 운동, 돛담배가 슉 하고 이제 돛담배가 이제 바닥 위에서 슉 하고 운동을 하죠. 그때 돛담배를 밀어주는 공기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번지 점프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뛰지 않았어요. 번지 점프대 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번지 점프대에서 점프를 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요. 번지 점프에서 점프해서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혹은 둘 다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슉 하고 내려가는데요. 이때 중간쯤 내려온 롤러코스터는 기준면은 지면이라고 했을 때 롤러코스터를 타고 중간쯤 내려올 때 한참 운행 중인 이 롤러코스터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혹은 위치, 운동 둘 다 가지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못한데 요거 가로 쳐주시면 되겠고요. 날아가는 축구공 뻥하고 축구공을 찼을 때 날아가는 축구공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 혹은 둘 다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풍력 발전기에 날개를 돌리는 공기의 운동, 이 공기의 운동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행 중인 비행기. 운행 중인 비행기란 얘기는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경우는 교과서 121쪽에 이 표에다가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개 중에서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막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숫자로 쓰지 마시고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요. 위치 에너지 없이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9개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문장 형식으로 적어주시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갖는 경우는 뭐가 있는지 문장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히든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히든 미션은 되게 간단하죠? 이 9개를 표에다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정리까지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스로 정리할 내용은 결국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셔서 운동 에너지가 무엇인지, 위치 에너지랑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히든 미션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든 미션이 3가지가 아니라 히든 미션이 2가지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고민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활동은 내일 학교에서 할 활동의 기초 연습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정리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